하이닉스에 대한 전략은 여기 5주 이평선이 지나가는 자리가 242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바닥에서 사셨거나 아니면 물타기를 하셨거나 아니면 그동안에 쭉 들고 왔는데 이 하이닉스를 좀 줄여야 되나 하시는 분들은 요 5주 이평선이 저항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 230만 원 언저리 여기서는 좀 일단 줄여놓고 추이를 좀 보고 하는 것도 맞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기한 차트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외국인 2조 5,800억 샀고요. 코스닥도 샀고 선물은 막판에 이렇게 좀 팔았습니다. 선물은 한 1조 5천억 팔았고 콜옵션, 풋옵션 다 샀습니다. 일단 외국인 현물 매수가 많이 들어왔다는 게 고무적이고요. 이렇게 되면 체슬리 AI에서 볼 수 있는 외국인 현선물이 돌아서는 모습이 나올 것 같은데 현선물 잠깐만 보고 갈게요. 이 체슬리 AI가 한 번씩 보면 이런 거 보기가 좋습니다. 옵션 만기 포지션, 만기 포지션은 또 우상향으로 잡아놨네요. 얘네들이 우상향으로 잡아놨고요. 최근에 방향성도 외국인은 우상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시장이 빠지면서 더 강력한 우상향 매수 포지션을 좀 잡아놨고, 자, 그 다음에 외국인 현선물 동향을 보겠습니다. 자, 최근 1년 동안 동향이고, 확 빠졌다가 외국인 현선물이 이렇게 마이너스 규모가 줄어들 때 지수가 이렇게 강하게 반등을 하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 현선물 매도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지만 20일 평균이 이렇게 줄어들 때 우리나라 코스피가 이렇게 우상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걸로만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최근에 최대 매도는 6월 5일 날 요때 나왔었고요. 그러고 나서 줄어들면서 반등이 들어왔고 또 매도가 다시 나오면서 주가가 밀렸는데 마지막은 이 개인 투매가 나온 거죠. 개인 투매가 나왔고 지금 이번 달 볼게요. 이번 달 지난달 거 먼저 보시면 지난달 거 이렇게 줄어들다가 다시 느는 듯 했다가 이번 달 들어와서 외국인 매도가 가파르게 더 매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올해 걸로만 다시 보면 외국인 매도가 오늘도 2조 5천억 샀기 때문에 선물하고 합치면 1조 정도 순매수가 될 거기 때문에 계속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반등이 워낙 이번에 하락에 좀 놀라셨을 건데 외국인이 계속 매도를 때리잖아요. 외국인이 계속 매도를 때리면 이 반등이 이렇게 지난번에 이란 전쟁 때 유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외국인의 매도가 계속 나왔잖아요.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반등이 들어가다가 다시 밀려버렸잖아요. 외국인 매도가 이어지니까. 그래서 여기서 반등의 여부는 외국인 매도가 좀 줄어야 되는데 일단 기술적인 반등이 저는 7,800까지는 반등이 들어가고 8,300 정도 7,800에서 한 8,300까지는 반등이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실리 신호는 이번에도 발생을 안 했네요. 보니까 이게 PBR 개념도 조금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만간에 좀 수정을 해서 이미 이제 레벨업이 됐잖아요. 이 과거에는 상폭 계정이 없었을 때 만들어 놓은 지표였고요. 지금은 요 10년짜리도 보시면 상폭 계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 PBR이 개선이 될 수가 없는데 이번에 상폭 계정을 통해서 우리나라 지수에 이 밸류업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알고리즘을 요즘처럼 요럴 때 써먹기 좋잖아요.
그러면 지금 풋콜 레이쇼를 보면 풋콜 레이쇼는 최근에 계속 매수 신호가 좀 뜨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풋콜 레이쇼가 위에서도 뭐 이렇게 뜨면서 좀 이상한 현상이 발생을 했었지만 이런 거 저런 거 보면 요즘 시장이 기존의 알고리즘이 좀 안 먹히는 시장이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외국인 현선물 동향을 보면서 추가적인 반등이 좀 더 이어질 수 있겠구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다시 이제 차트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 2조 5천억의 매수가 좀 의미 있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고점 9,385에서 정말 어제 험악했었죠. 6,448까지 6,500이 깨졌었습니다. 그죠? 네. 월간 전망할 때마다 맨날 틀려서 스트레스 받는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7,050 적어놨었잖아요. 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생각보다 더 빠질 수도 있겠다 싶어서 7,050을 적어놨는데 자 역시 생각보다 또 더 빠졌습니다. 6,448까지 이렇게 빠졌고 월간 전망에서 하이닉스 제가 176만 원인가 빠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죠? 그런데 하이닉스도 어제 167만 8천 원까지 빠졌어요. 지금 오늘 반등이 8.8% 들어갔는데도 고점 대비 30% 지금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때 왜 176만 원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해서 제가 요 주봉상에 그때 월간 전망 끝나고는 이제 차트가 없어서 주봉상의 20주 이평선 그걸 말씀드린 것 같았었는데 요 주봉상의 20주 이평선 근데 그 전에 보면 이 20주 이평을 안 깨더라고요. 작년 7월 이후로 보면 안 깼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요거는 깨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20주 이평선이 167만 원을 지나가고 있는데 요것보다는 위에 한 176만 원 언저리가 바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면서 하이닉스의 조정폭을 그 정도로 예상했던 거고요. 자, 지금 이렇게만 보면 20주 이평까지 빠졌고 이제 반등이 들어오는 국면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반등이 들어왔을 때 이 5주 이평선이 강력한 저항선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작년 요 7, 8월 달, 요 7, 8, 9월 달에는 8월 달에 살짝 5주 이평선을 돌파하긴 했었지만 처음 깨고 나서 그러고 나서 한 3주 동안은 5주 이평이 저항이 되잖아요. 조금 크게 보여드릴까요? 그죠? 이렇게 깨고 내려왔는데 잠깐만요. 여기가 다시 올라가기 전에 5주 이평 얻어맞으면 다시 빠지고 5주 이평 근처에서 다시 빠지고 이런 모습이 좀 나타났기 때문에 한 달 동안은 반등 들어가다가 다시 요 저점 나오고 올라갔었네요. 그러면 고점을 기록하고 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주째 진바닥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네 보니까. 그러면 이번에 고점이 나오고 지금 4주째거든요. 5주, 6주, 다음 주, 다다음 주. 다다음 주가 이제 오히려 실적 발표하는 기간인데 이번에 하이닉스는 약간 실적을 하회한다라고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다가 이제 창신 메모리 상장 건이 있기 때문에 창신 메모리를 살려면 기존의 반도체의 비중을 일부 줄여서 창신을 편입시키든지 뭐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게 약간 수급에 영향을 주면서 다시 한번 바닥을 보려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다면 하이닉스에 대한 전략은 여기 5주 이평선이 지나가는 자리가 242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바닥에서 사셨거나 아니면 물타기를 하셨거나 아니면 그동안에 쭉 들고 왔는데 이 하이닉스를 좀 줄여야 되나 하시는 분들은 요 5주 이평선이 저항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 230만 원 언저리 여기서는 좀 일단 줄여놓고
추이를 좀 보고 하는 것도 맞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때 3월 달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때도 한 5주째 바닥을 찍고 올라갔다 그죠? 삼성전자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삼성전자가 과거 삼성전자가 먼저 항상 고점 먼저 치고 그 다음에 하이닉스 고점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삼성전자 6월 19일, 하이닉스가 그 다음 6월 25일. 그래서 앞으로 전자가 신고가가 나지 않는다면 한 2, 3개월 동안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번에 메모리의 사이클에 고점이 나온 걸 수도 있다. 예, 그런 얘기를 지난 월간 전망에서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신고가 못 냈잖아요. 그죠? 그럼 이번에 올라올 때 삼성전자가 이 37만 4,500원을 강력하게 뚫어줘야 됩니다. 네. 내년 내후년까지 계속 괜찮다라는 얘기가 맞으려면 이번에 올라오면서 전자가 이 37만 4,500원을 뚫어줘야 돼요. 그러면 전자도 이번에 올라오면 전자 5주 이평이 어디 있냐면 31만 3,000원이네요. 그래서 전자도 31만 원 언저리. 전자는 최근에 이 파운드리 흑자 얘기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요때 올라올 때 보면 아까 하이닉스랑은 좀 다르게 그죠? 조정이 전자의 턴어라운드가 이 범용 반도체가 돌기 시작하면서 강하게 올라갈 때는 아까 하이닉스 6주 조정보다는 오히려 더 빠르게 회복했었다 그죠? 전자는 이 5주 이평보다는 약간 더 위에서 5주 이평이 계속 내려올 거기 때문에 내려오면 한 30만 원 내려올 건데 살짝 한번 그래도 뚫어주고 빠지든지 하지 않을까. 아니면 위에서 여전히 그 3분기에도 지금 수출 데이터를 보면서 수출 가격이 계속 좋게 나온다면 네, 그러면 전자의 앞으로의 움직임은 네, 요 범위 30한 5, 6만 원 요 사이와 여기에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좀 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라올 때는 이 SK 스퀘어 같이 프락시로 살 수밖에 없었던 주식들 기관에서는 야 이제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 이 스퀘어부터 줄이겠죠. 그래서 스퀘어가 이번에 올라올 때는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낙폭만큼 회복 못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살아있다면 강하게 더 올라가겠지만 반도체가 전고점을 뚫는 그런 추세가 살아있다면 스퀘어도 올라오겠지만 이번에는 스퀘어 사는 거는 조금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매매 동향 같이 띄워놓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베타가 높은 삼성전기고요. 전기는 아침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또 밸류에이션 트랩에 빠지게 됩니다. 너무 비싸다는 거죠. 올라가면. 그래서 이번에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까? 네. 지금 여기 보면 5개월 이평선은 다시 회복은 하긴 했었잖아요. 그죠? 한편으로는 아침 모닝브리프 얘기대로 쇼티지 상황은 계속 지속이 되고 캐파 증설이 수요가 늘어나는 것만큼 못 쫓아가다 보니까 쇼티지 상황이 지속된다면 이 밸류에이션으로 부담스러운 가격만 아니면 네, 반등이 들어가고 근데 올라가면 밸류에이션에 또 부담을 느끼게 되고 네, 당분간 삼성전기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의 수익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어떤 어닝콜을 듣기 전까지는 약간 이 박스에 갇혀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반도체나 전기나 이제는 트레이딩 영역, 네, 빠지면 사고 올라가면 줄이는 네, 트레이딩 영역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200 중에서 네, 좀 강하게 오른 거, 또 약한 거 한번 쭉 보겠습니다. 한미 반도체가 장중에는 상한가 갔었는데 상한가로 끝난 걸로 나오네요. 네, 외국인 기관이
다 같이 샀고. 근데 창신 메모리라 얘네들이 지금 공모가가 우리가 생각했던 6조가 아니라 훨씬 더 크게 나왔죠. 거기다가 지금 떼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투자를 할 거가 명백하기 때문에 장비 쪽은 이번에 보면 다 좀 가격이 매력적인 가격까지 왔다고 보거든요. 장비는 좀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LIG 디펜스 같은 경우에도 방산 같은 경우에는 빠지면 얘도 좀 빠지면 사도 되는, 워낙 이제 반도체가 강했기 때문에 올라가면 에이 야, 반도체 사야지 뭐 하는 거야 이러면서 또 빠졌었는데, 이것도 약간 우상향 박스권을 선 그어놓고 매매해야 되는 주식 아닌가 싶고요. SK 이노베이션, OCI 홀딩스, 주 SK 같은 경우에는 이 5개월 입병선 근처면 아직까지도 이 회사가 이제는 PBR이 1.47 됐네요. 1.47로. 하지만 이제 자사주 소각 때는 그런 모멘텀이 남아 있기 때문에 ROE가 더 개선되는 모습이 아마 나올 겁니다. 그렇다면 주 SK 같은 경우에는 근데 하이닉스의 주가 상승이 멈추면 이 반등 들어가다가 요 주 SK는 50만 원에서 70만 원 사이에서 움직일 가능성도 갑자기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 다음에 SDI 이번에 쭉 올랐다가 2차전지 턴어라운드 기대로 올랐다가 장대 음봉 맞고 지금 2달째 밑에 있는데 연말 전에 다시 이 5개월 입형을 회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최근에 기관은 계속 사고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삼성증권. 증권주가 구조적 성장에 들어갔기 때문에 증권주도 여기 5개월 입형이 깨지면 미국의 모건 스탠리나 JP 모건 골드만삭스 주가가 좋듯이 증권주도 좀 빠지면 그래도 사도 되는 자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신세계 5개월 입형 찍고 다시 반등이 들어가는 모습. 한화엔진 오늘 반등이 들어가고, 한화엔진 자리가 좋네요. 20개월 입형까지 빠졌다가 돌아서는 모습이고, 한국금융지주 왔다 갔다. 한울바이오 파마, 그 다음에 한미약품, 미래에셋증권 7%, 키움증권도 간만에 7% 반등이 들어왔습니다. 키움증권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월째 지금 음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후성, LG노태. 자, 오늘 같은 날 빠진 주식은 뭔가 파라다이스가 급락했네요. 근데 요즘 주식이 워낙 뭐 도박하러 가는 사람들이 뭐 2배짜리 레버리지 이런 거 들어와서 막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약간 외국인 관광객, 물론 파라다이스는 외국인 전용 관광객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아까 신문 읽어보니까 이 미국에서도 2배짜리 종목 레버리지가 상장이 된 게 22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 투기적인 매매가 가상화폐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그러면 요즘은 도박장 잘 안 가겠구나. 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넷마블, 태광산업, 대웅제약 이런 것들이 다 마이너스 났네요. 농심 마이너스. 롯데 웰푸드, 뭐 음식료가 다 마이너스 났네요. 보니까 CJ 제일제당 마이너스, 롯데지주도 마이너스, 화이트진로 마이너스. 자, 그 다음에 코스닥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어제 뭐 신차 분석할 때 시장 바닥 친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그죠? 자, 코스닥 일봉이고요. 이 주봉에서 이 장대 이 밑꼬리 달고 여기서 양봉으로 끝나야 돼요, 이번 주에.
지난 4월 달에도 이렇게 바닥에서는 양봉으로 끝나야 되거든요. 주봉상에. 이럴 때 음봉으로 끝나고 살짝 들어서다가 한 번 더 빠졌잖아요. 그죠? 이렇게 오히려 이 양봉으로 끝나야 됩니다. 이번 주는 양봉으로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드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코스닥도 좀 주도주가 나와야 되거든요. 자, HLB가 주봉으로는 좀 바닥 찍은 모습 나오고 있고, 일봉으로는 이렇게 뭐 하한가 맞고, 근데 일봉에 여기에 엄청난 매물이 위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별로 사고 싶은 차트는 아닙니다. 제주 반도체가 20%가 올랐다고요. 여기는 실적 모멘텀으로 올라가다가 6월 말부터 이 시장 리스크로 빠졌던 주식인데 딱 5개월 입형 딛고 강하게 돌아섰다 그죠. 아주 모양이 좋네요. 샘CNS, 요즘 샘CNS가 제일 강했네요 보니까. 이번 그 급락장에 월화수목 이렇게 지난주 금요일부터 월화수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에 TLB, YG1, 급락했던 펩트론 이런 것도 위에서 이렇게 머물다가 이래 떨어진 주식은 이런 거는 썩 좋은 차트는 아니에요. 반등이 들어가도 여기 워낙 많은 사람들이 물려 있었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 다음에 로키드 헬스케어. 오히려 이런 차트는 나아요. 이런 차트는. RFIC, SFA 반도체, 로보티즈. 최근에 고점 기록하고 6월, 7월에 이렇게 급락한 거는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때문에 그냥 코스닥 팔아서 저기 전자하이닉스 2배짜리 가야지 이런 걸로 좀 빠진 면도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심태, 고영, 원익 IPS, 파두, CMTX, 서진 시스템, HPSP.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다 똑같은 차트예요. 고점 냈다가 시장이 망가지면서 빠졌고 5개월 입형 회복하러 올라오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덕산 네오룩스, 두산 테스나. 이번에 그 5월 달까지 강했던 주식 뭘 사야 되나는 이 5월 달까지 강했던 주식 중에 찾는 게 좋습니다. 뭐가 많았네 보니까. 하나머티리얼스, 별주부전에서 다뤘던 주식들 그죠. 그 다음에 주성엔지니어링, 그리고 이오테크닉스도 보면 6월 달에 고점 나왔었죠. 이런 주식은 아마 5개월 입형 회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파크 시스템즈, 테크윙, 고롱티 시즌, 기가비스. 기가비스가 뭐 차트가 제일 단단해요 보면. 그 다음에 리노공업도 많이 빠졌죠. 반등 들어왔는데도 마이너스 39%. 리가캠바이오. 요즘 바이오 공부해 보면 재밌더라고요. 되게 좋게 이런저런 주식들이 최근에 많이 빠졌고, 그러면 이렇게 많이 빠지면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 그 성장 스토리나 이런 회사들이 하고 있는 그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대감이 정말 높다면 빠졌을 때 이 외국인이 이렇게 사는지 확인해 보면 됩니다. D&D 파마텍, 올릭스, 뭐 기관들이 사고 있고. 오늘 웜의 신박이 너무 길어서 신기한 차트 분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는데도 27분 찍었네요. 자, 이 반등장이 시작이 됐고요. 이 반등이 얼마나 지속될지 그 부분 잘 보면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